합니다. 계속해서 송탄 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계속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유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순희 의원입니다. 저는 이렇게 출장소 소장님께서 송탄의 지역의 곳곳을 다 세심하게 봐주시니까 성과 보고서를 보고 제가 몇 가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성과 보고서에 560페이지에 보면은 그 시민 하업 유도해 갖고 송탄 지역 오산 미공군기지 친선 행사 운영이 있어요. 이 행사가 지금 2024년도에도 계속 유지되는 건가요? 올해 2번 개최했습니다. 벌써 2번 하셨어요? 네네. 보니까 이제 오산군 친선 행사를 해서 아마 운영위원회 같이 회의를 하시면서 거기서 이제는 공공의 뭐 이런저런 이야기 나오는 거에 대해서 협력을 하시면서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옛날에는 순찰 때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계신가요? 여기 지금도 한미 합동 순찰대를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예. 그 지금 부대 정문 앞에 사무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주로 한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아니면 한 달에 몇 번 이렇게 하시나요? 야간 순찰을 하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몇 번 하는 건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우리가 건물을 임대해서 임대료하고 그 운영비하고 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네, 합동으로 하는데 혹시 그 미국인들 참석률은 얼마? 예. 미군들 그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다 같이 나오고. 예, 같이 나옵니다. 예. 요새 뭐 송탄에도 예전에는 크고 작은 뭐 CCTV가 많았었는데 요새는 아마 그런 게 거의 없어진 것 같기는 한데 이런 게 좀 더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오산 미공군기지 친선 행사 운영비가 예산이 2023년도에 100만 원을 세우신 거예요? 100만 원인데 이제 예산이 100만 원을 다 못 쓰셨어. 53만 원만 쓰셨네요. 행사를 많이 그 운영이 그거 이제 오스카 그 회의할 때 그 이제 운영비 그거였었습니다. 예. 예. 음료수 사고 뭐 식대 뭐 그런 거예요. 예. 그래갖고 아니 저는 제가 여쭤보는 거는 예산이 적지 않나 그래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이게 활성화가 계속 유지된다고 하니까 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분기별로 하여튼 한 번은 꼭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한 번은 부대 들어가서 하고 한 번은 출장소에 가서 출장소에 하고. 가서. 예, 그래서 올해도 이제 3월에는 출장소에서 했고 5월에는 부대에 들어가서 했습니다. 예. 네. 지금 현재 51회 개최했습니다. 네. 총 50이에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565페이지에 보면은 진입천 시민유원지 사계절 이용 활성화해 갖고 진입천 유원지가 뭐 저번에 저희가 또 결산 때 이번에 다시 인수된 것도 있고 진입천 유원지 행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그 공사는요? 진천전 그 매립식 수영장은 다 철거를 해서 복토를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 침하가 되면 지금 의원님들 간담회 때 보고했듯이 지금 용역이 이제 진행 중에 있고 그게 용역이 완료되면 뭐 진이면 시민한테도 설명을 했는데 해서 이제 올해 실시 설계를 해서 그 이제 보고 드렸듯이 추정 공사비가 한 12억 정도 되는데 내년에 이제 뭐 사업비를 요구를 하겠지만 뭐 그게 좀 불명확해서 하여튼 내년도에 올해 실시 설계를 마치고 내년도 사업비를 요구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지금. 그 진이천에 지금 이용객들이 잠정적으로 자꾸 늘어나는 시기가 예. 코로나 끝나고 점점 늘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한번 그 현장 가봤지만 좀 더 세심하게 꾸미면은 우리 평택의 그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소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제 장마철도 다가오니까 거기에도 신경을 많이 쓰셔갖고 또 다른 피해가 있지 않게 좀 많이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고 여기 보면 신장 쇼핑몰 시설물 유지 관리가 있어요. 쇼핑몰 내 블라인드 등 유지 보수 등이 있는데 신장 쇼핑몰에 대한 시설 수리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신작 쇼핑몰의 시설물이라 하면 우리가 관리하는 거, 그러니까 송출해서 관리하는 거는 이제 볼라드 관리하고 있어요. 볼라드. 예. 그 교체 차량 진입 못하게 하는 볼라드. 예. 그 거기 차량은 진입 안 한 지는 좀 됐죠? 진입 못하게 쇼핑몰 내에 진입 금지시킨 거는 한 20년? 그거 생기고 난 다음부터 하여튼 볼라드 쇼핑몰이 꽂았어요. 생기고 나서는. 그래서 열쇠를 거기 이제 우리 출장소에서 하나 갖고 있고, 그다음에 소방서에서 하나 갖고 있고, 그다음에 신장 쇼핑몰 상인회에서 하나 갖고 있고, 네, 그렇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유사시에 뭐 불이 났거나 뭐 할 때는 열고 들어갈 수 있게끔. 네, 예. 이 쇼핑몰의 활성화는 지금 어느 정도? 그거는 뭐 출장소에서 그 활성화를 위해서 한 거는 뭐 없고요. 이제 본청 관광과에서 예,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저기 환경위생과에 보면은 생활 쓰레기 발생 및 처리 현황에서 보니까 생활 쓰레기가 2022년도보다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이거는 4월 현재 생활 쓰레기 발생 처리 현황 4페이지에 있는 거는 이게 지금 현재 23년도 현황인가요? 아니면은 24년도 4월 30일까지 현황인가요? 올해 24년도 4월 30일까지 현황이고요. 실제 쓰레기는 지금 이제 하루 일일 처리량을 기준으로 따졌을 때 많이 줄었습니다, 현재. 그러게 그리고- 쓰레기가 많이 줄은 것 같아서 저기 현상은 보기 좋은 현상인데 대부분 어디서 많이 줄었을까요? 요게 지금 우리가 이제 일반 폐기물하고 재활용 폐기물 그리고 이제 음식물 폐기물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그 재활용 폐기물은 늘어난 반면에 일반 폐기물이나 음식물 쓰레기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재활용 인식이 많이 확산됐다고 생각됩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홍보도 시에서 많이 해주셔가지고 뭐 그런 효과도 있겠지만 또 기후 위기로 인하여서 시민들 스스로도 또 본인들이 쓰레기를 줄여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나 위기의식을 느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끝까지 다 세심하게 해주셔갖고 홍보나 이런 거를 좀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그래서 69페이지에도 보니까 단속 처리 현황도 보니까 아마 이것도 많이 줄은 것 같아요. 22년도보다 불법적인 단속이나 행정조치 현황도 2022년도보다 23년도 현저하게 줄은 것 같아서 좀 현상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같은 거나 이런 거는 막 지금도 검은 봉지에다 버리는 분들이 많은가요? 많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럼 파봉을 그걸 전부 다 하시나요, 요새는? 예. 단속원들이 있어가지고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취약지에 대한 그 쓰레기 단속을 하면서도 저희가 이제 수거 활동도 병행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파봉해서 그런 그 적발 그 과태료부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크린 기동대 그 활동하시는 분이 여기 송출에는 몇 분이나 되시죠? 6명입니다. 주말에 포함해서 6분이 다 하시죠? 아니요, 주말에는 2명 하고 있고요. 주말에 2명, 평일에 2명. 합해서 8분 그렇게 이제 그건 별도 인원이고 별도 인원. 그리고 현장 기동 처리반과 감시 활동을 병행하시는 분들이 별도 6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한 12명입니다, 총. 12분 정도가 쓰레기인데 그 검은 봉지에다 버리거나 이래요 뭐 쓰레기 봉지에다 버리지 않는 거는 거의 다 파봉을 다 거의 다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거의 다 파봉하고 있습니다. 파봉을 하면 적발 건수는 얼마 정도 나오죠? 파봉하면 거기서 적발 파봉을 해도 안 나오는 안 나온 경우도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쓰레기가 줄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좋은 현상이고 또 뭐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시민도 같이 함께 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공감적인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김순희 의원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서 김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페이지 19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어린이 놀이터가 이제 좀 헷갈리는 게 공원으로 들어가면 공원관리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린이 놀이터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매뉴얼에 의해서 운영이 되죠.
공원가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조성한 저는 경우에 따라서 공원가에서 하고 관리 주체가 관리는? 다릅니다. 예.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관리도 공원 시설물 내 공원 안에 있는 시설물은 네. 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무 전장은요? 그것도 시설로 보지 않습니까? 나무 전지 말씀하신 네. 거죠. 예, 그것도 시설물 관리 주체가 다 달라서 네. 공원 같은 경우는 이제 공원과에서 하고요. 어린이 놀이터는 예, 사회복지과에서 저희가 하고 관장한 9개 어린이 놀이터는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관리 주체가 말씀드렸- 획일화돼야 예, 되는데 조심스럽긴 하지만 네, 이런 부분은 좀 부서 간에 아니면은 국과장님들 그 회의 매주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 관리 감독을 한 부서에서 하지 않으면 전문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아무래도 산림을 담당하시는 공원과나 산림녹지과는 전문성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작년에도 수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목 전정 시기를 놓치지 말고 냉해를 입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했는데 너무 잘 해주셨어요. 현재 수목 전정 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음 했는데 그때 이제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거 지금 이제 뭐 담당이 아니셨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나무 유형에 따라서 전지가 다르고요. 지역에 따라서 전지가 다르고 목적에 맞춰서 전지가 좀 다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 북부 쪽 여기 오늘 관할하시는 송탄 쪽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까 어린이집 건에 대해서도 다른 의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아이들이 지금 평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신도시가 생기면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원보다 현존하고 있는 주민들이 동을 움직이는 비전동에서 고덕동으로 가든지 송탄동에서 고덕동으로 가든지 진이에서 비전동으로 가든지 이렇게 이동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송탄동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들 둔 어머님들께서 학부모들께서 아무래도 교육 환경이 좋고 신도시로 이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약간 구도심권으로 자꾸 생겨납니다. 이게 지금 평택시 전체의 문제점인 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면은 언젠가는 용의동도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비전동도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는 문제를 지금 안고 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문화나 축제를 많이 해서 인구 유입을 하고 그 동네 상권을 조금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어린이 놀이터가 특색 있는 놀이터가 송탄 출장소에서 관할하는 9개 놀이터에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본 의원은 좀 합니다. 그래서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나무 전정에서 조금 많이 나가긴 했는데요. 나무를 잘 심어서 특색 있는 놀이터 한 2-3개만 생기면요. 그런 놀이터를 보기 위해서 타 시에서 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자체 우리 31개 읍면동에 있는 그 시민들이 그 공간을 활용하고 애용하기 위해서 오면 상권도 자동적으로 활성화가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연계해서 조금 기획을 하시고 나무 식재할 때도 부서랑 좀 협의를 하셔서 숲속 놀이터 같은 개념으로 가셔도 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무도 그냥 관행적으로 심어놓고 관리 주체가 넘어오면 수영만 관리하는 이런 형식으로 가다 보니까 너무 획일화된 놀이터가 되고 사용하지 않는 놀이터를 인구수 대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있는 놀이터가 돼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북부나 서부는 그래도 지금 이제 뭐 신도시가 생기는 모양새가 되니까 조금 덜한데 북부 같은 경우는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송탄을 관리하는 우리 소장님과 그다음에 이 관련 부서에서는 놀이터에 대한 특색 있는 부분들을 기획을 하셔서 부서와 협의를 하시고요. 나무를 전장을 할 때도 좀 특색 있는
이런 전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지금은 예전같이 하고 강전장은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수영을 다듬거나 생장에 도움이 되게끔 하는데, 여기서 이제 듣는 의문은, 전장을 하다 보면 그 예산을 보통 이제 금액이 크지 않아서 수의 계약으로 갑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게 전장을 하고 났을 때 문제점들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하자 발생권이 얼마나 되는지, 보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보면 수목을 식재했을 때는 제30조에 의거해서 2년이 사후관리가 되는 거고, 전장은 6개월입니다. 이게 빨리 파악이 안 되면 6개월 안에 하자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그냥 전장을 하면 그냥 놔두시죠. 나가서 볼 수 있는 사실은 여력도 없고 인력도 없고 그것까지 파악을 못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그 테마가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하시기에는 좀 인력도 보충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뭐 바로는 안 되겠지만 방안을 삼으시고요. 도시재생이 이런 게 도시재생입니다. 도시재생 부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9개 놀이터가 특색 있는 놀이터가 돼서 시민들이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고, 주민들이 상시 찾아서 어떤 그 다른 지역에 없는 놀이터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우리들이 좀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제안한 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좋으신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맞습니다. 전장을 하면 한번 가보셔야 돼요. 네, 수영을 네. 어떻게 전장을 했는지, 하자가 발생이 되면 6개월 안에 하자를 빨리 신청을 하셔서 하셔야 되고요. 근데 제가 한번 그 전장하는 시기가 보통 2월 말이나 꽃샘추위가 강해가 오지 않으면 3월 달까지 전장을 하는데, 네네. 전장을 할 때 보면 이제 그 트럭이 부산물을 실으러 쭉 다니잖아요. 예. 다녀서 보면 전장을 왜 저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사례가 몇 건 있어서 이 말씀을 좀 예, 드립니다. 그래서 전장을 함에 있어서도 그게 나무가 하나가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그런 그 놀이터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네. 숲속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2-3개만 해놔도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작년에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은 불투수 지역이 우리 평택시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환경 생태하천과하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리고 아이들이 노는 거에는요, 흙을 밟는 게 가장 좋습니다. 모래는 야생 동물 때문에 그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좀 많이 없어지는 추세긴 하지만요, 자연으로 돌아가는 게 가장 아이들에게는 추억을 남겨주고 그늘막을 많이 해주고 흙을 밟지 않게 하는 것도 물론 때와 장소에 맞게 필요하지만, 놀이터만큼은 흙을 충분히 밟을 수 있고 숲이 이루어지고 차양막이나 이런 것보다는 나무로 인해서 그늘을 만들어주는 이런 자연 친화적인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네네, 의원님. 예. 5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순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체계적인 매뉴얼과 성실한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사항 및 토양 오염 등의 관리 감독을 하겠다. 근데 이제 아까 우리 김순희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거는 불법 투기물, 저는 이제 불법 폐기물. 네. 작년에 불법 폐기물이 문제가 됐었죠. 그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디 현장 말씀하시죠? 고덕부터 시작해서 저기 농지 매립을 하는데 폐기물이 섞여 들어가서 문제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예, 작년에 지금 굉장히 있습니다. 핫했습니다. 근데 예, 이 오성, 자료에도 오성. 없어요. 지금 이제 그 건 관계는 작년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 작년 그 모아미래도 아파트 네. 현장인데, 네네. 여기서 이제 거기서 나온 그 폐기물을, 그러니까 이 폐토사를 네. 유출하면서 농지에 이제 심었던 네네. 그런 사건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농민들이 그게 총 한 9필지 정도가 되는데요. 그 일부는 농사를 지었고, 작년에 이미 뭐가 심어져 있어서 저희가 예. 현장 검증이 어려웠었던 부분이 한 2군데가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이제 그 모내기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조치하는 걸 목표로 했는데, 일부는 한
9월 중에 끝났고 나머지 한 5필지 정도는 12월 12일까지 해가지고 다 끝났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현장을 전부 입회해서 확인을 했는데 이제 현장 입회할 때는 농민을 옆에 세워놓고 농민이 만족하는 상태에서 저희도 이제 현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별 이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승인해줬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그렇게 작년에 그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됐고 많은 부분이 토양 오염이나 아니면은 저희들이 몸속으로 들어가는 음식물들이 그 벼가 심어져 있는 논들이잖아요. 그러면은 보고를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적해서 문제가 되고 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좀 이루어져야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요. 행정사무감사든 예산심의든 전용을 하시든 결과가 되면 상임위에는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네, 네, 자연적으로 맞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의회에서 지적하고 끝나면은 행정사무감사 끝나면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상임위 위주로 그리고 전체 의원님들이 아셔야 될 사항 같은 경우는 공통으로 해서 좀 자료를 주시고 바쁘시겠지만 충분한 설명을 구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예, 드립니다. 맞습니다. 예. 유보지 이게 이제 이것도 고덕입니다. 예. 우선은 1차 걷어냈어요. 걷어내고 토양 조사도 하고 이제 했는데 지금 제일 많이 나온 성분이 어떤 성분이었죠? 무기물이었습니다. 무기물 유기성 온이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흙 같은 무기물 같은 것들이 이제 많았습니다. 그리고 유기물은 이제 그 토지 상판에 쌓여 있던 기존 무기물들은 이제 뭐 동물 사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다 처리를 했습니다. 이전에 그거는 이제 이전에 처리를 했고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는 것들은 그 외의 폐기물들인데 요게 지금 자꾸 늦춰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올 5월까지는 마무리 질 예정이었는데 지금 중지 중이에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매일 실현하고 있어요. 늦어지는 이유는요? 이제 그 뭐 우기 시에 공사 중단이 되기도 하고 또 현장 상황에 따라 뭐 공사 중단이 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자꾸 현장 늦춰집니다. 사정이라고 하면 좀 예를 들어봐 주시겠어요? 기존에 있던 물량이 10이라는 물량이 있었는데 처리를 하다 보면 자꾸 물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러면은 계산을 잘못한 거네요. 계산이 잘못한 건 아닌데 그때 이제 있는 것은 전체 형상을 보고 계산을 했는데 막상 작업을 하다 보면 뭐 흙하고 같이 묻어나가기 때문에 자꾸 물량이 조금씩 늘어나는 겁니다. 아니 지금 과장님 그거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 작업을 하시는 분이 신생업체입니까? 경험이 전혀 없는 업체예요? 포크레인 작업을 하거나 우리가 모든 작업에 대해 경우의 수를 두고 저희가 원가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까?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죠. 네, 지금 맞습니다. 잘못 설명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경우의 수를 물어봤지 않았습니까? 그럼 계산을 잘못한 거잖아요. 보통 가로 세로 높이로 해가지고 1회배당 얼마가 쌓였을 거고 처리 비용 원가 계산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해가지고 원가 상정을 하는데 하여튼 여러 흙이 가지 묻어난다고 해서 이 양이 얼마나 더 늘어나겠습니까? 원래 수치를 잘못 계산한 거죠. 그러면은 2025년 예정인데 이거보다 좀 더 늦어지겠네요. 지금 이제 2025년 말까지는 다 처리 완료 예정입니다. 더 늘어날 여지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제 그 이후에는 지금은 토지 상판에 있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밑에 토양 오염에 대한 검사도 그거는 또 다르죠, 처리를 해서 그거는. 그 건도 처리를 할 겁니다. 네네. 그거하고 지금 걷어내는 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예, 별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밑에 그 침전돼서 토양이 오염된 거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고 조사에 의해서 그 다음 일이 진행이 되는 거고 지금은 거기에 쌓여 있는 퇴적에 대한 폐기물에 대한 부분만 제가 네, 네. 말씀을 맞습니다. 드린 겁니다. 우리 소장님 공직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34년 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뭐
상상할 수 없는 일도 있었고 또 감회가 새로운 일도 있었고 보람을 느끼는 일도 있었을 텐데 이런 폐기물은 처음 공직생활 할 때부터 지금까지 수법이 더 다양하면 다양해지지 뭐 단순해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경험치로 여쭤보면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게 이제 뉴스에서도 많이 보겠지만 이 폐기물 업자들이 이제 폐 공장 그러니까 공장을 사서 이제 뭐 임대를 내고 그다음에 폐기물을 놔놓고 그냥 도주하고 해서 이제 관공서에 방화를 치우고 하든지. 예, 그런 경우가 많고요. 뭐 경우의 수가 진짜 많죠. 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적인 업무를 하는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인허가를 내주실 때 정말 잘 판단을 해서 내주셔야 됩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면 단서정으로 붙이시고 최대한 해명이 될 때까지는 인허가에 대한 어떤 신중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그 환경국 감사,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이 돼서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 엄중하고 네.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예. 제가 그 문제를 여쭤본 거는 69페이지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및 행정조치 결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듣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요 자료만 갖고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행정 조치 결과는 총 이제 작년 1월 1일부터 해갖고 올 4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289건에 2,690만 원을 그 부과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형상별로 보면 규격공수 미사용 그리고 이제 불법 소각, 무단 투기 등이 있는데 아까도 이제 그 질문해 주셨지만 무단 투기에 대한 단속이 가장 많습니다. 쓰레기 파봉이나 뭐 그런 것들 많이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송탄 같은 경우에는 북부는 그 진이나 서탄 쪽에 대량으로 이제 농업 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른 부서에서도 이제 뭐 같이 협업을 해서 하시지만 그 농산물, 부산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임대를 해서 파쇄를 하기도 하고 폐비닐 수거도 뭐 단가를 많지는 않지만 쳐서 저희가 이제 구매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이제 처리를 하고 농약병 같은 경우에도 읍면 단위에서 이제 수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이 불법 소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에는 4건이었습니다. 농산물, 부산물이 많습니까? 아니면은 일반 생활 쓰레기를 태우는 게 많습니까? 생활 쓰레기입니다. 주로 이제 비닐입니다. 비닐을 태웠을 때는 폐비닐. 발생되는 그 환경 오염 물질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대부분이 이제 봄이나 그쵸? 농사를 시작하게 해동이 시작되면 걷어내고 그다음에 이제 밭을 갈기 위해서 그때 이제 작업을 하든지 아니면은 농한기 접어들기 전에 12월 초에 이제 소각을 한다는 건데 이거에 대한 부분이 근절이 지금 뭐 한꺼번에 다 되진 않겠지만 근절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책을 갖고 계세요? 홍보를 좀 더 많이 하는 거 아니면 읍면 단위에서 발생되고 있는 지역에 이따가 면동 뭐 동장님들이나 면장님들이 오시겠지만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이게 발생되는 지역은 정해져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파악이 되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조금 대안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고추대나 이런 거 같지 않고 뭐 그런 것도 저희가 태우면 안 되겠지만 비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독소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농산물을 이렇게 뭐 콩대를 태우고 뭐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별도 조치를 하기가 좀 그런데 맞아요. 폐비닐은 폐비닐 같은 것들은 저희가 이제 걸리면 이거는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것은 작년에 한 4건 정도 적발이 됐고 올해는 아직까지 적발 사례가 없습니다. 이거는 무엇보다도 읍면동에 관심이 좀 중요한 사항입니다. 좀 홍보 많이 해야 되고요. 보통 이거는 신고에 의해서 파악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의 예. 그럴 때 예. 맞습니다. 이거는 뭐 누가 신고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옆집 앞집에서 신고를 하진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은 이 사례 중에서 제가 이렇게 건수로만 올라와서 여쭤봅니다. 혹시 농업용이 아닌 뭐 대량으로 비닐하우스 교체 작업을 해가지고 대량으로 쌓여있던 이런 비닐은 다 수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수고합니다. 소량으로 뭐 조금씩 이렇게 해놓은 것들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해서 태웠던 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 읍면에 계신 면장님이나 읍장님들하고 관계를 잘 맺으시고 그 네네. 시기적으로 그런 시기가 되면 네. 관리 감독을 조금 더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시기가 있으니까. 네, 발빠르게 움직일 수 네.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1년 365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맞습니다. 농한기에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농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도. 자, 소음 피해 민원 신고 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신고 미이행이 34건이에요. 과태료가 35개고.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원래 그 소음 피해, 그러니까 특정 공사 사업장에 대해서는 비산먼지 그 처리 신고를 하면서 네. 그 소음 민원 피해 그 신고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건입니다. 이게 34건. 그러면은 이게 큰 공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인지를 하고서 하는데, 이게 그렇지 않은 뭐 작은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이었습니까? 아니면은 저희가 이제 특정 공사를 얘기하는 기준이 있죠, 분명히. 네, 건물 축조를 300평 이상 하거나 또는 이제 5일 이상 굴착기나 로더 네. 같은 기기를 사용해서 일하는 그런 사업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아요? 예, 많습니다. 생각보다 주변에 공사 현장이 워낙 많거든요. 근데 이거 처음에 그 협의 돌릴 거 아니에요? 단서 조항으로 붙이십니까? 저희가 처음 신고를 내줄 때 그걸 신고서를 거의 이 포함을 시킵니다. 이 내용을. 그러니까요. 예, 협의 사항으로 해가지고 예. 준수를 해야 되는 건데도 알면서도 안 하는 알면서도 겁니까? 안 합니다. 예.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 인식 걸리면은 다 이야기하시잖아요. 저희가 뭐 이제 전체적인 처리 전체적인 그 이제 특정 공사 신고건에 대한 위반 현황을 보면 그렇게 큰 것은 아닌데, 요분들이 이제 인식 부정이나 또는 이제 신고 시기를 늦췄다거나 놓쳤다거나 아마 그런 경우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없어요. 비산먼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고발된 사례도 있고요. 과태료도 있고. 과태료 지금 이거 같은 경우 35건인데 보통 과태료가 좀 약합니까? 소음 민원 그 과태료는 저희가 이제 그 소음 진동 그 관련법에 몇 대시벨 120만 원 이하로 다 예, 돼 하게끔 있어요? 돼 있어요. 가중은 없습니까? 가중 처벌은 이제 규정상에는 제가 확인해 보진 못했고 감면 규정은 있습니다. 근데 가중 처벌에 대한 규정은 못 본 것 같습니다. 가중 처벌이 있어야지 이거 안 하지 않을까요? 아무튼 그 법은 잘 지키라고 있는 건데 네. 회피하시는 분들이 항상 문제를 야기를 시키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회피할 만한 여건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시기가 사실 쉽지는 않겠지만 또 하시는 업무가 그 업무다 보니까 조금 더 이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주는 수치를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비산먼지는 본 의원이 계속 이제 그 지적을 했었던 사항인데 기타는 어디에 해당을 합니까? 조치 내용 중에 기타는 어떤 사항일 때 조치 내용 기타로 옆에 들어갑니까? 이렇게 조치 내용 기타. 중에 조치 명령, 개선 명령, 경고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기타가 4건이 있습니다. 비산먼지에서 어떤 건수가 기타로 분류가 됐는지에 대해서 좀 그거는 별도로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험물 취급업체 현황에 대해서 7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특정 토양오염 관리 대상 시설 신고인데
토양오염 검사 보고가 56건입니다. 정화조치 명령이 4건이고요. 그 정화조치는 밑에 쭉 나열을 해주셨습니다. 공군 작전사령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행 중이에요. 이거 더 길어질 사유는 없는 거죠? 이거는 내년 5월 달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더 늘어날 사유는 없냐라고 여쭤보는 늘어날 사유 겁니다. 없습니다. 아, 그러면은 완전히 이제 정리가 되는 거네요. 네. 자, 율포리 건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까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유보지 건이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정화조치 명령이 떨어지기까지는 오염도가 상당히 이제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예. 미비한 게 아니고 여기 고덕동산 산 510-617번에 대한 건은 어떤 건입니까? 완료는 됐는데 1년 동안 이행을 했습니다. 그 건도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알겠습니다. 우리 그 송탄에서 관할하는 지역이 아무래도 그 시민들이나 아니면 살고 계신 주민들이 항상 그 남부보다는 조금 발전이 더디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고 저희가 봐도 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시설이나 문화나 이런 부분에 조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하고 우리 이관 의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 또한 거기에 100%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일을 하면 문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을 안 하는 전형적인 공무원들 스타일도 본 의원이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려고 하면 항상 문제가 생기고 지적받을 사항이 생깁니다. 지적받는 것이 무섭고 부담스러워서 일을 안 하는 공무원은 평택시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지적받은 사안이 지적으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 송탄이 날로 발전을 하고 그다음에 하나의 문화의 공간을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있는 사업권이나 있는 환경을 조금 더 특색 있게 가꾸어 나가는 것도 우리 소장님이 하셔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수고 많이 하셨고요. 마무리 잘 할 수 있고 또 저희랑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하게 된 것도 또 큰 인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종 지적사항에 대해서 되짚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의 환경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름철이 되고 해서 악취나 또 가축 분뇨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배출에 대한 불법 배출들도 많이 발생이 되고 해서 지금 적지 않게 가축 농가들, 축산 농가들이 굉장히 허가 내지 신고한 업소가 여기 책자에 보면 거의 360여 개가 됩니다. 여기 이제 시설 현황도 좀 점검을 다시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악취도 물론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택시가 아직도 농지가 42%나 되고 축산 농가가 전체적으로 많이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들, 또 국장님들께서, 동장님들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가장 문제인 것 같죠? 그리고 우리 그 장사시설이 공설묘지가 송탄에 하나 있죠. 지금 만장이 된 지가 꽤 오래됐어요. 2005년도에 만장이 돼 있는 거로 나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여기에 이제 매장은 이제 못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복지과장님. 이제 매장은 끝난 거 아니에요, 여기는? 네, 끝났습니다. 끝났고 우리 지금 평택시에서 우리 종합 장사시설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또 연구 용역이 끝났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연구회가 발족이 돼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만은 30년도까지 우리 종합 장사 시설 화장장 포함해서 신축이 돼야 된다, 준공이 돼야 된다는 입장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또 시민사회, 또 우리 시의원들께서 함께 수기 논의해서 이 시설이
필요시설, 혐오시설이 아니고 필요시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전체적 분위기를 좀 같이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다 격려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최승화 소장님께서 아까 조사해 보니까 90년도 8월 23일 날 입사를 하셨어요. 하시고서 이제 34년이 돼가는데 정말 좋은 이미지였습니다. 저도 시의원 6년 생활을 하면서 민원의 또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여러 가지 야전 사령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하셨다라고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고생하셨고 평택시의 발전을 위해서 한 축을 세우고 이제 좀 떠나시는 것 같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요. 가정에 행복하시고 늘 꽃길만 울지 마시고요. 가시기를 빌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최선자 의원님 추가 질문하고 이렇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순자 의원입니다. 중앙동도 여기 우리 송탄 가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등록 신고로 인해서 213쪽에 보면은요. 과다 가소 과태료 환급 징수를 2023년 7월 3일 날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중앙행정복지센터에서는 모 시민에게 과태료 위반료를 더 내서 그거를 환급해줘야 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이걸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23년도 7월 3일 날 과태료 환급 및 징수를 다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나기 전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23년도까지 이거에 대해서 처리를 안 해서 본위원이 중앙동에 요청을 했었고 중앙동에서 며칠 전에 이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네네. 그런데 여기에는 2023년 7월 3일 날 다 완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좀 다르죠? 이거에 대해서 바로 확인해 주시고요.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네, 최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려고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